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파워포인트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17장 전환과 애니메이션. 전환과 애니메이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환. 뭔가 바뀐다는 소리고요. 무슨 움직이는 효과가 있다는 소리겠죠. 예. 파워포인트에는 보다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이런 기능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 전환이라는 것은 슬라이드가 하나하나 넘어갈 때 어떤 효과를 적용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한 슬라이드 안에서 거기에 포함된 텍스트라든지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한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설정함으로써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보다 품격이 달라지고요. 또 이거를 보는 시청자들한테 보다 확실하게 각인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기능을 설정하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과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하나하나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워낙 기능도 많고요. 그 설정할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남이 해놓은 거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거든요. 본인이 설정하고 조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속도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효과를 확인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히 눈으로 보겠지만 꼭 파워포인트를 올려놓고서 한 단계 한 단계 설정해가지고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 슬라이드 안에서 각 개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내용은 이렇게 크게 봐서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면 전환에 대한 걸 한쪽에 몰아서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나머지 4개는 다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추가하는 방법, 또 연속적인 애니메이션 추가하는 방법, 또 개별적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 또 트리거라는 건 방아쇠 있죠. 어떤 사용자의 액션이 있을 때 마우스를 클릭한다든지 이런 액션이 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이 동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할 테니까요. 일단 내가 충분한 설명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실습을 곁들여서 직접 하면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길 바랍니다. 이 기능은 잘 배워두면 진짜 훌륭한 파워포인트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꼭 새겨보고 새겨서 연습하고 꼭 나중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니메이션 효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는 앞에서 설명한 전환, 변환과는 좀 틀린 겁니다. 이건 한 슬라이드 안에서만 나옵니다. 샘플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거거든요. 나타내기, 강조하기, 이동 경로, 끝내기.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아까 비슷하네. 아까 변환에서도 나타나기 그리고 사라지기 있었고요. 강조하기 이런 거 있었었죠. 강조하기 없었네. 이동 경로 없었네. 왜? 슬라이드는 강조하거나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변화는 나타나게 하고 없었네. 그쵸? 맞아. 내가 오버했어요. 예. 변환에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화면 바뀌기만 하는 거죠. 이건 애니메이션 효과에만 있는 겁니다. 이런 데니까 나타나기, 강조하기, 이동 경로, 끝내기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나타내기 할 때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객체가 나타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강조는 이미 나타난 다음에 그 객체가 나타나는 표현이 된 다음에 뭐 컸다 작았다 회전하거나 흐려지거나 깜빡이거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 경로는 그림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객체의 위치가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그려주면 객체가 이렇게 동글동글 움직입니다. 또 이렇게 움직이면 객체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사라지기는 이미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객체 중에 글씨라든지 도형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이런 걸 슬라이드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설명할 때는 한 번에 다 나온 것보다 하나씩 나오는 게 좋죠. 그리고 내 설명에 따라서 그게 흔들리거나 아니 진하게 나서 강조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게 변했다 추이를 나타낼 때는 그 그림이 이동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설명이 끝나면 화면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이런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이런 효과가 시작하는 시점은 마우스를 클릭할 때 아니면 이전 효과 다음 또는 이전 효과와 함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이면 어떤 효과가 순서대로 쭉 나열돼 있어갖고 흔들어봐, 그리고 튕겨봐, 돌아봐 이런 걸 단계별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효과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있고 이런 류의 효과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뭐 어려운 내용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잘 만들어 놨네요. 예, 다음 거 봅시다. 예, 애니메이션 추가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런 그림을 해도 되고요. 내가 강의 자료를 오픈하니까 강의 사이버 강의실에서 강의 자료 뭐 참고로 받아내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샘플을 제시했거든요. 이 그림은 별도의 그림들입니다. 별도의 배경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그림을 집어넣고 마우스로 대상하는 그림이나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요거는 전환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메뉴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애니메이션 메뉴가 선택이 되면 이렇게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에 템플릿 눌러주면 확장시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적용하고 싶은 객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만 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얘는 적용이 돼요. 또 얘 선택하고 또 클릭하면 됩니다. 또 얘 선택하고 클릭하면 됩니다. 얘 선택하고 클릭하면 되죠. 그러면 각각 객체에 대해서 각각 다른 효과가 모두 적용이 돼 버리는 겁니다. 워낙 많은 효과가 있으니까 하나씩 다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나타나기라고 되어 있고 강조하기, 끝내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 보면 이동 경로도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지 못한 사항들은 추가 나타나기 효과, 추가 강조하기 효과, 추가 끝내주기 효과로 해서 더 많은 효과들이 여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나 다 안 써봤어요. 시간 많을 때 한 번씩 누르면서 효과를 보긴 하는데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시간 날 때 뭐가 있는지는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 쓸 수가 없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 요 객체 옆에 이렇게 태그가 붙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별도의 창이 나와서 애니메이션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1번, 2번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숫자가 각각 부여되어 있다는 소리는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애니메이션 효과가 되는 거고요. 이 숫자가 없이 1하고 0하고 쫙 번호가 없다 그러면 전체가 통짜로 하나같이 동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효과는 항목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시작하는 것 같아도 이 속에서 시간이라든지 지연 시간, 반복 횟수 이런 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임 테이블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효과는 요만큼에서 뭐 0초에서 1초까지, 두 번째 효과는 0초에서 1초에서 3초까지, 또 여기에 이렇게 요거는 2초에서 5초까지 이렇게 되면은 2초에서 3초까지는 어떤 효과가 두 개가 중복돼서 오버랩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타임 테이블이 나와서 여러분이 효과를 주는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플레이가 될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오, 굉장히 재밌어요. 꼭 해보기 바랍니다. 예, 하나씩 내가 보여줄 건데 이 기능을 눈으로 보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꼭 한 번씩 해보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은 설정된 사항을 보고자 한다면 애니메이션만 눌러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애니메이션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야지 이 창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정할 때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 창을 눌러서 꼭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환하고는 좀 틀립니다. 전환에는 오른쪽 창이 나오질 않고요. 애니메이션 할 때는 오른쪽에 창이 나와서 내가 무슨 값을 설정했는지 시간은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 효과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타이밍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값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여기 나오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상세한 기능들이 제시가 됩니다. 애니메이션 추가하기 기능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애니메이션 추가하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당하는 객체를 선택을 하고 효과를 클릭을 해줍니다. 예? 그때 애니메이션 창을 눌러놔야지 이 창이 나와서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하나 효과를 설정할 때마다 순서대로 1번 그림에 대해서 어떤 효과, 2번 그림에 대해서 어떤 효과, 3번 그림에서 어떤 효과, 4번 그림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타임 테이블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타임 테이블이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죠. 그러면 4개의 효과가 동시에 진행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1번과 2번이 이거 합쳐져 있죠. 이건 이제 이거 이전 효과와 함께인지 아니면 클릭할 때인지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같은 동작이란 소리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효과가 진행이 된 후 끝난 다음에 두 번째 효과가 진행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 이전 효과와 함께
이전 효과 다음에 이전 효과 다음을 설정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된 거는 이게 숫자가 묶였다는 소리는 이전 효과와 함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타임표에서 요만큼 시차가 발생되는 건 여기 재생 시간 말고 지연 시간 설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지연 시간은 이전 효과와 함께로 되어 있을 경우 같이 동작하는 게 아니라 요 딜레이를 만큼 주면 똑같이 있어도 걔가 조금 늦게 동작하는 그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해봐요.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진짜요.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밌거든요. 처음에 좀 짜증이 나는데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이거 하다가 재미 붙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간 여유 있을 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실제 적용할 효과 한번 볼까요? 예, 봅시다. 예, 왼쪽에 나오죠? 이게 올라오기 효과입니다. 올라오기 효과. 예, 이제 뭐 보이죠? 빨간 거. 이게 레이저 포인터예요. 이거는 확대 축소 기능입니다. 지금 세 번씩 반복하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반복 횟수 3. 그래서 똑같은 게 세 번씩 나오는 거거든요. 속도는 빠르게가 아니라 보통 또는 빠르게로 해놨습니다. 아주 빠르게 아니고요. 여기 닦아내리는 기능.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회전. 이렇게 나오는구나. 회전이. 맞죠. 내가 예제들 할 때 이런 거 했죠. 그리고 바운스. 튕기죠. 띵띵띵띵. 띵띵띵띵 이렇게 나오는 걸 바운스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에 도용 효과 줬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칠해지는 거, 안에서부터 칠해지는 거 이렇게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런 효과는 효과가 적용되고 나타나는 방향, 시간 또는 반복 횟수 등을 사용자가 다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올라오기 기능, 축소 여기서는 축소는 안 됐죠. 확대만 됐죠. 예. 애니메이션 효과로 들어가서 축소 기능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축소로 한다는 소리는 작아지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소리죠. 바꿔 얘기하면 애니메이션은 확대 축소가 가능해요. 반복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축소만 쓰면은 사라지기 기능이 돼버린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날아오기 기능도 나타날 땐 날아오기가 되고요. 사라질 땐 날아가기가 됩니다. 말장난 같은데 그런 식으로 여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닦아내기는 위에서 쓸어내린다는 의미로 닦아내기가 돼 있었죠. 회전은 아까 봤죠. 이 그림 자체가 2차원 그림이다 보니까 조금 조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강조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죠. 바운스는 화면을 가로지르고 이렇게 튕겨 나오니까 사람의 시선을 확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별건 아니었죠. 이게 단색으로 돼 있어서 그 효과가 좀 덜한 거고요. 좀 복잡한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서 밖에서부터 점점 그림이 나오는 게 나름대로 효과가 좀 있습니다. 나타나기 기능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나타나기 기능 내에도 매우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괜찮죠?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적용해서 했는지 모르겠네. 쓸 줄 아는지. 요번은 애니메이션 추가인데 주로 강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아까는 나타나기, 뭐 날아오기, 올라오기, 날아오기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닦아내리기, 또 회전하기, 바운스 이런 거 했죠. 확대 축소. 그거 말고도 많고요. 이걸 이외에도 여기 보면 추가 나타나기 효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강조하는 기능 보려고 합니다. 강조는 펄스가 뭐죠? 심장이 벌떡 벌떡 바운스랑 비슷하죠. 그림이 둥둥 둥둥 이렇게 띄우는 그런 느낌입니다. 흔들기는 좌우로 삐딱삐딱 흔들어주는 거 얘기하고요. 회전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까도 회전 있었는데 나타나기에도 똑같은 효과입니다. 근데 있는 상태에서 강조가 된다는 거고요. 나타나기는 없는 상태에서 이런 효과가 화면에 표시되고 내용이 화면에 보이는 거고요. 강조하기는 있는 상태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있는 걸 강조할 때냐, 없는 상태에 나타나게 할 거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여기에 보면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효과 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전 효과 함께 할 건지, 다음에 할 건지에 따라서 요 그림이 틀려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전 효과와 함께입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죠. 다르게 할 때는 옆으로 밀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뒤로 밀려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볼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설정하고서 여기 보면 선택 항목 재생 누르면 하나씩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설정한 거 한 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타이머의 막대 그래프가 쭉 진행되면서 시간의 흐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추가하기의 강조 기능
사용법 설명한 거고요. 결과도 한번 확인해야겠죠. 예, 우리 애니메이션 추가하기 위해서 강조 기능 설정한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전하기. 예, 동작하는 거 보이죠? 예, 얘가 회전하기입니다. 돌아버리겠네. 흔들기 가볍게. 물론 속도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펄스. 크게 크게 반복한 겁니다. 아, 이렇게. 그 밖에는 안 보이네. 설정했는데. 있네. 씨. 이게 설정을 했는데 지금 대상이 별로 안 좋아. 얘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 확 변하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수한 것 같기도 한데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선의 색깔이 변해요. 첫 번째 지금 느끼지 못한 거에 보면 애니메이션 흐리기를 했거든요. 흐리기를 한 게 왜 이렇게 되면 색이 동일한 색깔이다 보니까 흐리기에도 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 대신 근데 초록색으로 나고 여기 그냥 누리끼리한 색으로 나왔잖아요. 배경 색깔 나왔네. 이건 사용자가 거기에 애니메이션 옵션에 들어가 보면 색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 색깔은 뭐고 나중 색깔은 뭐다 지정하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보색도 마찬가지고 이건 원래 있는 색의 반대색으로 바뀐 경우요. 색깔을 흐리게 한 경우인데 어떤 색으로 흐리게 할지 지정을 해준 경우입니다. 자동으로 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애니메이션 개체색인데 이 세 가지가 가장 마음에 안 들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동작을 확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지 헷갈릴까봐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기능도 넣어준 겁니다. 이거는 개체색이 이건데 그 반대색으로 색깔을 채워주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과 일치가 좀 안 돼요. 보색, 이거 개체색, 흐리기, 보색 이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 세 개 이것들은 딱 눈에 띄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조하기 기능은 잘 선택해서 써야 돼요. 특히 그림에 대해서. 지금 주로 그림만 하고 있구나. 텍스트도 동일한 효과를 한번 주기 바랍니다. 텍스트는 더 화려하게 줄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린 거 아니? 글씨가 이렇게 있을 때 글자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거냐, 단어 단위로 할 거냐, 아니면 통 문장별로 할 거냐를 각각 단계별로도 옵션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선색은 했는데 이건 테두리 선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나는 요 윤곽선일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투명하니까 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어떻게 보면은 보색이나 흔들기 기능을 적당히 하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얘 색깔이 빨간 놈이 파랗게 초록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강조하기 기능을 잘 이해하고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의미 없는 건 하지 말고요. 적절히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애니메이션 추가 기능인데 이동 경로라는 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경로? 이동 경로는 뭐지? 이거는 이거 진짜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이게 사람에게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움직일 때 보다 정밀하게 움직이게 하고 움직임이 뭐 실제로 마치 애니메이션 같이 보이게 하려는 그런 욕심이 좀 생기거든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동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는 여기 추가 이동 경로라 메뉴를 선택하지만 얘가 나오고요. 내가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이런 창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도형 형태인지 아니면 선 모양인지 지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만들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걸 선택을 딱 하면 기본으로 템플릿이 여기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크기라든지 위치는 내가 핸들을 갖고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이동하는 경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 그림이 여기에 있는데 얘가 지글지글 옆으로 가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거 S자 이런 거거나 마우스로 이렇게 해주면 이대로 그림이 오르락내리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 설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거는 애니메이션 설정하는 기본 기능이 다 적용됩니다. 여기 클릭했을 때 재생시간, 지연시간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또 물론 애니메이션 창에서 시간이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순서로 되는지도 하나하나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쉬워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번호가 설정이 됐을 때는 이렇게 번호가 나옵니다. 물론 가만히 있다 마우스 클릭하면 더 이 창에도 표시가 되죠. 몇 번째 줄 건지도 확실히 표시가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객체의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효과 나타내기 하고 강조하기가 됐다면은 그 다음에 이동하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끝내기는 맨 마지막에 해야죠. 끝내서 사라지고 나면 이동이고 나발이고 없죠. 안 보이는데.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나타났고 강조했으면 이동을 해서 보다 확실히 강조해 주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동 경로 변경은 예, 이런 거 귀찮으면 여기 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도 됩니다. 선택하고 자기가 바꿔도 돼요. 뭐 S자형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정삼각형 사인 곡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기 왼쪽 바운스 하는 거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기능 중에 이동 경로 설정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사용 예 한번 보죠. 예, 애니메이션 직선입니다. 직선은 예,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고 있죠. 이렇게요. 한 방향으로만. 얘는 삼각형. 기본으로 제공된 거 쓴 겁니다. 띡띡띡 띡띡띡 나오죠. 얘는 자유롭게. 이건 마우스를 긁어줘야 됩니다. 선택하고 그럼 마우스 화면에 표시가 선임 표시가 되고요. 얘도 찍을 자기 마음대로죠. 사인 파일이라고 그랬는데 만들기 힘들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면 최종 지점에 그 그림이 이동해서 멈춰 있습니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강조하기 같은 경우는 강조가 진행되다가 뭐 크기를 변하면 그대로 멈춰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효과 자체가 회전이나 이런 거는 제자리에서 하는 거라 큰 다른 대상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동하기는 이동해서 남의 걸 가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보면 화면에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서 어디로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하나하나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줍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 이동 경로 샘플 봤습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삼각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설명했죠. 그리고 자유 얘가 자유였나? 얘가 팅팅팅팅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주면 됩니다. 선택하고 선 그리기 하면 되거든요. 이동 경로하면 이렇게 그려지면서 되고요. 곡선은 이렇게 하니까 들어간 겁니다. 어렵지 않죠? 꼭 실습해보기 바랍니다. 옆에 파워포인트 열어놓고 해야죠, 당연히. 오케이. 예, 애니메이션 추가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끝내기 부분 할 겁니다. 애니메이션 끝내기는 맨 마지막에 여기 끝내기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효과는 이름은 동일합니다. 그 효과가 지금까지 여러분 봤던 거랑 거꾸로 진행되면서 결론은 없어진다는 거죠. 뭐 날아가기, 가라앉기, 축소하기 이런 기능 닦아내면은 지워지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효과 옵션에 보면은 아까 전환하고 틀리게 전환은 오른쪽 왼쪽 그 정도밖에 없었죠. 모든 방향에 대해서 어디로 사라질 건지 어디에서 나타날 건지를 여기 효과 옵션에서 애니메이션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게 할 때도 이 방향을 주면은 올라오기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것만 올라오기가 아니라 이것도 올라오기고요. 이렇게도 올라오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올라오기가 되고요.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화살표로도 그림이 되어 있죠. 난 말보다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날라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 애니메이션 효과의 나타나기나 강조하기는 사라지기는 원래 있는 곳에서 종료되는 겁니다. 나타나기도 내가 지정하면 그림이 있는 곳이 최종 종착점이 되는 거고요. 사라지기는 그 지점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동을 했다고 해서 처음 위치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위치를 지정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끝내기 기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의 끝내기, 즉 슬라이드에서 내용 없애버리기 기능이죠. 끝내기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라앉으면서 없어지네. 잘 보기 바랍니다. 얘예요. 가라앉아서 없어지죠. 그 다음 바운스, 축소 작아지고 없어지죠. 슝 없어지죠. 그 다음에 닦아내기 쭉 거꾸로죠. 나타내는 거랑 날아가기 슝 없어져 버리네. 밖으로 나가버리네요. 이동하기로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운스는 튕기면서 사라지네. 거꾸로네. 뭐 이제 이해가 대충 감이 잡히죠. 다 없어져 버렸네. 다 없어져 버렸어요. 끝내기 나타나기의 거꾸로구나. 이런 효과 가라앉기, 축소하기, 날아가기, 닦아내기, 바운스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액션인지 어떤 효과인지 감이 잡히죠. 그게 나타나길 때는 없던 곳에 표시가 되는 거고 끝내기면 있던 게 사라지는 거고 강조하기면은 있는 자리에서 효과를 표현해 주는 거죠.
뭐 강조하기도 딴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위치로 가는 경우는 이동 경로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경로를 잡아주면 그 그림이 그 경로에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물론 텍스트도 됩니다. 텍스트는 텍스트 박스 있었죠. 그거 단위로 처리가 됩니다. 그거 단위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강조할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기능들 꼭 익혀서 여러분 이게 그러네. 시간은 자르기가 애매해가지고 중간에 자꾸 끊어지고 있네요. 지금 슬라이드 전환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 추가까지 지금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연속 애니메이션, 개체별 애니메이션, 또 트리거 설정에서 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로 사용되는 건 지금 설명한 내용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화면 전환하고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효과 설정하는 거 이게 메인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앞으로 세 번째 시간에 설명할 연속 애니메이션, 개체별 애니메이션 이거는 좀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기능입니다. 활용하기에 따라 틀려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트리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거 쓰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애니메이션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거긴 한데 적용하면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해하기도 훨씬 쉽고요. 여러분은 꼭 세 번째 시간까지 잘 시청하고 이 트리거까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